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1년 10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간 PHP 및 우리 유저 그룹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의 스테이블한 PHP 버전은 이렇게 되고요. 이런 거 쓰면 일단 좀 모던하다고 할 수 있죠. 7.2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PHP 8.1이 RC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보고 싶은 사람은 시도해볼 수 있고, 기능들도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해보시고 발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모던퍼그 온라인 주말 공부방이 계속 운영 중인데요. 지난주에 4회차가 진행됐고, 포맷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지난주에는 레거시 코드를 같이 해볼 거라고 공지가 나갔었는데 참여는 못 해가지고 실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조우님한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은 고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는 있는데 주말에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에도 어노테이티드 먼슬리가 나왔고요. 최신 볼만한 어떤 글을 한 번에 보고 싶다 하면은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영익님이 이번에도 부지런히 빨리 번역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눈에 띄어가지고 몇 개 정리해봤는데, 캡슐 3라는 DI 컨테이너라 그래야 될까요? 가 나왔더라고요. 버전이 이미 3인데 얘는 폴 존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나름 PHP에서 영향력이 조금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요거 몇 년 된 책이긴 한데 요 책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또 요 책 썼던 사람이 만든 DI 컨테이너입니다. 근데 여기 설명 있듯이 엄청 깔끔하고 간단하게 만들었다. 아무튼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web3.php라는 게 또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블록체인, 이더리움 하고 연동할 때 쓰는 건데, 기존에는 보통 web3.js를 썼죠. 근데 PHP로도 할 수 있는 게 나왔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요즘 코인에 빠져 살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고, 그리고 라라벨 월드와이드 미드업이라고 있어요. 벌써 10번째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게 며칠 전에 10번째를 했나 보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무료고 공개 방송 같은 스타일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나간 미드업들도 유튜브에 가면 두 번째 순서는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PHP CS 픽서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CS 픽서는 저희 PSR이나 이제 그런 코드 스탠다드 도구를 표준을 따르도록 하는 이제 도와주는 툴입니다. 이제 컴포저 패키지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회사에서 이제 PHP 스톤만 이제 사용하던 개발 인력들이 있었는데, 추가 인력이 이제 VS 코드, 그러니까 다른 ID를 사용하게 되면서 코드 컨벤션이 세팅이 이제 다르고 세팅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서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제 PHP CS 픽서를 알아보게 되었고 사용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코드 리뷰에 이제 커밋이나 PR, MR을 날릴 때 불필요한 코드 리뷰의 포인트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이제 컴포저 패키지로 설치를 사용하고 설정 파일을 도큐멘트 루트에 이제 설정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해당 주소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심포니에서 권장하는 것들도 있고 PSR 12에서 권장하는 것들, PSR 2에서 권장하는 것들,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옵션들을 기재를 하고 이제 CLI로 실행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코드를 이 PHP CS 픽서가 바꿔주기 때문에 리스키라는 그 옵션도 같이 yes를 해주어야 실제 컨벤션을 같이 맞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config 옵션은 저희가 커스텀으로 지정해 놓은 파일을 읽어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발표가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할 건데 파일의 옵션들은 이렇게 실제 프로젝트에서 패키지로 설치를 한 다음에 룰이라는 변수에 이제 사용할 규칙들을 기재를 한 다음에 이제 사용할 부분 파일들이나 이제 제외할 파일들 그리고 넘어갈 파일들을 설정을 한 뒤에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PHP 스톰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디, 그러니까 VS 코드나 뭐 그 외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컨벤션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 사용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구성원들이 PHP 스톰만 사용하게 된다면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 패키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덕분에 이런 패키지들이 있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뭐 PHP 스탄이라든지 코드 스니퍼라든지 그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공부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학습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PHP 스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 저장 시에 PHP CS 픽서가 자동으로 계속 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정에서 툴에 파일 워처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파일 워처를 보고 커스텀 추가하고 이제 여기 PHP CS 픽서 그리고 파일은 PHP 파일이고 현재 파일을 사용할 것이며 이제 PHP CS 픽서를 사용해서 이 옵션들을 기재해주고
파일이 바뀔 때마다 실행해달라라는 옵션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발표였고 실제적으로 코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코드를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설치할 때 실행문으로 CS 픽서를 설치를 하고 이 PHP CS 픽서라는 파일을 생성을 한 뒤에 커팅 문서에 이제 나오는 파일의 옵션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기에 실제 사용되었으면 되기를 원하는 폴더를 이제 넣어주고 여기서 실제 룰을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테스트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코드를 짜놓았고요. 아까 전에 저희 죄송한데요. 네. 지금 글씨가 너무 아, 작아서 네, 화면 방송으로 보기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많이 이렇게 키워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설정 관련된 부분들은 PPT 부분이라서 아까 전에 네, 지금 이 부분의 설정이 끝났고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 여기서 이 작업이 되겠고요. 저장을 했을 때 이 PSR 부분과 내가 원하지 않는 이제 문법들이 저장이 됐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컨벤션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개인적인 후기를 추가로 덧붙이자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PHP 스톰에서 액션 온 세이브라는 툴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PHP 스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준비하고 한다고 해서 많이 그리고 깔끔한 매끄러운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이 정도로 준비를 했고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찬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게 된 저는 이제 닉네임 까메를 쓰고 있는 유종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 자료는 클라우웍스를 이용한 라라벨 디버깅입니다. 네, 이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라라벨 다들 어떻게 디버깅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뭔가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해보고 제가 나름대로 또 고민도 많이 되고 해서 자료를 만들게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라라벨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엘로켄트를 이용하면 쿼리가 실행은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 쿼리가 효율적인지 아닌지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게 처음에 라라벨을 접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라라벨 디버깅에 대해서 구글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제 이제 엘로켄트를 보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라라벨에서 사용하는 뭐 변수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클래스 객체들에 대한 정보도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제 가장 쉽게 쓰는 거는 DD 또는 덤프를 이용해서 옛날에 저희가 뭐 바덤프나 이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는 방법 이런 게 있었고 아니면 로그를 이용해서 어떤 로그 채널로 보내서 로그를 생성해서 보는 거 아니면 이제 좀 예전에 라라벨이 아닌 환경 코드이그나이터나 이런 곳이나 아니면 나의 생 PHP로 작업하는 곳에서는 디버그바라는 것도 많이 썼었고 라라벨 자체적으로 제공해서는 텔레스코프라는 게 있고 그다음 이제 PHP를 조금 더 뭐 잘 쓰시는 분들은 엑스디버그를 써서 디버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쓰기에는 약간씩 제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었어요. DD는 실수로 이제 제가 보다가 커밋을 해버리면 실서버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로그 디버그는 보기가 너무 불편하다. 결국엔 외부 채널에 다시 전송을 한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 들어가서 다시 봐야 되는 거고 디버그 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HTML 리스폰스에 디버깅 정보가 같이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순수한 제가 작업한 코드물이 변형이 일어나 버린다는 게 좀 불편했고 텔레스코프는 제가 특정한 페이지를 띄웠을 때 나오는 어떤 디버깅 정보가 보고 싶은 건데 여러 가지들이 한 번에 종류별로 나눠져 보이는 단위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가 좀 어렵고 엑스디버그는 뭐 이제 자주 사용해 보신 분이 아니라면 이게 대체 무슨 툴인지 또 알기가 어려워서 이제 좀 이거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클라우웍스라는 거를 발견을 했고요.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뭔가 느낌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기를 했는데 설치는 되게 간단한 편이에요. 컴포저를 이용해서 이제 클라우웍스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크롬의 네트워크 탭에서 이제 특정한 페이지에 대한 호출을 보시면 이제 제가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것처럼 서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리스폰스 타이밍에 대한 정보를 같이 응답을 내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웍스 자체적으로 디버깅을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캡처가 나온 것처럼 컨트롤러가 실행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였고 셀렉트 쿼리 문이 몇 초가 실행이 되었고 이벤트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이런 자세한 디버깅 정보를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처음에 엘로켄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제 쿼리가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탭을 열어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떠한 쿼리들이 일어난다는 게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이제 제가 다른 툴들을 이용해서 디버깅 정보를 보는 것보다 좀 더 나았던 점은 어떠한 특정 페이지 내에서 어떤 잘못된 쿼리들이 실행되고 있는 게 한 번에 보인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일한 쿼리가 이제 인자만 바뀌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최적화의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라라벨 엘로켄트에서는 위드를 이용해서 이거로딩을 처리해주면은 이제 최적화된 쿼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16개의 쿼리가 돌았다면 이번에는 2개의 쿼리로 정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툴을 이용해서 어떠한 특정한 페이지에 제가 비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디버그바나 엑스디버그라든지 뭐 더 여러 가지 툴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다른 툴들을 쓰는 것보다 제가 특별히 좋았던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리스폰스 데이터에 변형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순수하게 원했던 응답만을 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클릭을 하게 했거나 아니면 동일한 페이지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을 이루어낸 다음에 다시 이제 실행을 해서 쿼리 결과를 보고 싶을 때는 이전에 실행했던 페이지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쿼리가 돌았고 지금은 어떻게 개선이 되었다. 이거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디엠브에 제가 써놓은 이런 옵션에 대한 값을 true로 추가를 해주면 자동으로 n+1 문제, 그러니까 동일한 쿼리가 반복되는 것도 체크를 해서 워닝을 띄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빨리 문제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특히나 많이 좀 좋아했던 점인데요. 라라벨에서 저는 이제 테스트 코드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거를 선호하고 있는데 다른 툴들 같은 경우는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에 대한 결과를 보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 디버그바 같은 경우는 웹을 통해서만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클라우워스 같은 경우는 테스트 케이스에 메서드를 추가해 두고 다디엠브에 이제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값을 추가해 둔다면은 테스트 코드도 프로파일링을 해서 어떤 이 테스트 코드가 돌아가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다른 툴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기존에 다른 툴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편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거라면은 나중에 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예. 무료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특별히 비용을 내야 되는 툴은 아니고요.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질문 올라온 게 로컬에서 사용해 보았는데 메모리가 좀 많이 먹고 리스폰이 느려지지 않았던가요? 제가 사실 이제 장비를 살 때 메모리를 거의 다 맥스로 놓고 사는 편이라서 특별히 메모리를 더 많이 신경 써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를 저는 이제 항상 켜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다가 그러니까 피처에 대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 주로 쓰는 것이라서 평소에는 그렇게 항상 켜놓고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HTML 정정호 님이 질문해 주신 건 이제 유튜브에서 질문을 보면 쿼리 실행 결과뿐만 아니라 HTTP 응답 결과도 함께 확인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HTTP 응답 결과는 사실 이제 웹브라우저로 통해서 실행할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툴에서는 따로 지원하는 게 없고 테스트 코드 같은 경우도 따로 이제 응답 결과를 어떤 걸 프로파일링 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스테이터스 코드라든지 간단한 내용은 있는데 네, HTML 리스폰스 자체를 남겨주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은 저는 오늘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PHP 7.4에서 8.0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한 달여 정도를 PHP 8.0 환경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 서버는 7.4에서 돌아가고 있었고요. 8.0 환경에서 개발을 이제 계속했죠.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실행들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PHP 8.0에서 발생하는 이제 문제들을 이제 잡아가면서 개발을 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개발 환경에서
눈에 띄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게 잘 잡혀 있다면 PHP 8로 버전업을 하고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보는 식으로 문제를 찾아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혼자 개발을 하다 보니 좀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데브옵스도 뭐 데브옵스지만 디자인, 네, HTML, CSS, 프론트, 백엔드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다 만들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그냥 개발 자체도 속도가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까지 하면서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는 이제 대신에 모든 서버에서 발생하는 이제 모든 오류를 노티스까지 다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대처하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발 환경에서 눈에 드러나는 그런 오류는 없었어서 제 실제 서버에 좀 적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서버는 이제 그 배치 작업만 하는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웹 서버가 있는데 배치 작업만 하는 서버에 우선 그 중에서도 이제 서버 한 대에만 PHP 8.0을 올려봤습니다. 일단 그 웹 서버에다 적용하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먼저 그 사용자 눈에 이제 바로 티가 나잖아요. 이제 배치 작업을 하는 쪽에서는 티는 안 나고 오류는 이제 저한테만 보여지니까 안전하게 8.0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배치 서버 중 한 대만 적용을 했고요. 또 그 배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많은 복잡한 일들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웹 서버에 적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래서 한 대를 돌렸는데 에러가 며칠을 돌려도 에러가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좋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서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이제 그 툴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이 있는데 원래는 발생하지 않았던 오류가 새벽에 이제 특정 시간대에 스왑 메모리를 50% 이상 사용한다 라는 그런 이제 경고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매일 그 스왑 메모리를 50% 이상 사용했다라고 알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PHP 8.0이 7.4보다 메모리를 뭔가 더 먹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시간에 특정 배치에서만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좀 면밀히 들여다 봐야 되겠다. 이대로 모든 서버에 적용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문제가 이제 서버들이 이제 메모리가 너무 꽉 차서 죽어버린다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문제를 파고 들었는데요. 또 제가 어떤 좋은 또 툴이 없다 보니까 약간 코드를 이제 하나하나 제거해 가고 그 다음에 이 memory get usage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메모리 새는지를 좀 무식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곳을 찾은 부분만 제가 이제 예제로 따로 만들었는데요. 전혀 좀 약간 예상하지 못하게 이 CURL 쪽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풀 클래스를 보시면 주석 처리한 부분은 일단 보실 필요 없고
이 CURL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요. 예, 시리가 말을 해서 CURL 객체를 하나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는 그냥 이제 닫고요. 뭐 별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멸자죠. 네, 객체가 소멸할 때 이제 소멸자가 이제 이 내용이 출력이 될 거고요. 처음에 이제 그 메모리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 값을 넣어서 포문을 반복을 해서 요거는 이제 이전 값과 현재 그 메모리 값을 빼서 얼마가 더 증가를 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를 생성하고 이제 클로즈하고 슬립하고 이제 또 다시 반복문을 하고요. 요 코드만 보면은 이 푸는 계속 생성과 소멸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정상이겠죠? 실행을 해보면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메모리를 사용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 소멸하고 증가하고 소멸하고 증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소멸을 계속 소멸을 하니까 기존의 메모리에서 이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동일한 객체를 계속 생성을 하니까 메모리가 이제 뭐 추가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뭐 하지는 않죠. 이제 요게 이제 정상적인 메모리가 새지가 않는 건데 이 문제 라인을 이렇게 활성화하면 CURL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 그 전송되는 그런 이제 헤더에 대해서 이제 콜백을 받아서 처리를 핸들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이제 옵션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결과가 이제 달라집니다. 네. 이 PHP 이 스크립트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이 객체가 소멸이 되지 않고 계속 메모리가 계속 늘어납니다. 객체 그 생성한 만큼 계속 이제 메모리가 늘어나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뭐 이 CUR의 요 코드를 다 이렇게 파헤쳐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추측하기에는 요거를 이제 참조로 전달을 하면서 뭔가 이제 서로 간의 이 상호 참조에 의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36번 라인 쪽, 이 라인 쪽에 슬립 여기 들어가기 전에 강제로 가비지 컬렉션을 호출을 하면은 바로 객체가 소멸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메모리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가비지 컬렉션이 호출이 안 되고 객체가 소멸이 안 되고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그냥 해제해버리는 코드를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또 원래대로 이제 처음처럼 바로 객체가 이제 소멸이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가 새는 거를 찾아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링을 해보니까 PHP
8.0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전에 이 문제를 누군가 이제 언급한 그런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7.4에서는 7.4 쓸 때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발생을 안 했거든요. 8.0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테스트 케이스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면 이게 한두 개 돌려서 한두 번 돌아가서는 사실 메모리가 미미하게 새서 이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배치 스크립트다 보니까 와, 1시간 정도 막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문제 빼고는 다른 문제는 없었고 모든 웹서버까지 다 PHP 8.0을 적용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발표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아무 말 대잔치 시간입니다. 네, 아무 말 대잔치는 이제 자기소개, 구인구직, 자랑 등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파마했어요, 파마. 아, 파마 하셨다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 만든 거는 라라벨에서 요즘 라라벨 보면 이제 제트 스트림하고 라이브 와이브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럴 거하고 이제 유사하게 그 UI 컴포넌트들을 그 라라벨 컴포넌트 태그를 X 태그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구현할 수 있게끔 모듈별로 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 다음 이번 순서는 후원사 소개 및 경품 추천 시간입니다. 후원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개발자 도구를 만드는 젯브레인스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넘버원 취업 포털 사람인의 HR 노하우가 반영된 개발자 채용 플랫폼 점핏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경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2021년 10월 정모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및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모에서 뵙겠습니다.